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지훈 멘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민규 멘토입니다. 조민규 멘토님, 예. 화가 정말 많이 나실 때 조민규 멘토님은 어떻게 하세요? 네, 사실 저는 화를 잘 많이 안 내는 편인데 화가 정말 많이 날 때는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조용하게 명상을 좀 합니다. 진짜 방송용 멘트 잘하십니다. 자, 저는 정말 화가 날 때 육두문자 걸쭉하게 날리는 그런 멘트를 상당히 거침없이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 영국의 한 연구팀에 따르면은요, 욕설은 상당히 좀 감성적이고 그 다음에 창조적인 언어로 오히려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주 창조적인 육두문자를 구사를 많이 하거든요. 예, 창조적인 언어라고 하니까 재밌는데요. 욕설이 기분 전환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분위기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많은 데서 욕을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찾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오늘도 막상막하 투맨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이 상승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좀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조민규 멘토님은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일단 시장 자체가 연휴 때문에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들을 보여주다가 연휴가 끝나고 나서부터 약간 좀 연휴 끝난 바로 다음 날에는 약간 좀 시장이 조정받는 분위기를 보였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또 심리적인 부분이 좀 안정화를 찾고 있고 해외 증시도 상당히 좀 호전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시 좀 정상화 과정에 다시 좀 나타나는 흐름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면 삼성전자와 삼성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어떤 시장을 좀 살려놨다, 뭐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좀 심화되는 형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화학이라던가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이렇게 추가 추세적인 어떤 급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뭐 IT라던가 뭐 자동차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 있는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쉴 새 없이 꾸준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가지고 좀 이어질지 좀 사실은 좀 고민되는 흐름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사실 이런 흐름들이 조만간에 좀 역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정지현 멘토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일단 뭐 이 부분들은
나름대로 좀 차후에 좀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뭐 거래대금 자체가 너무 좀 없는 그런 모습들이고 올라가는 종목군들만 올라가거든요. 조미기 멘토께서는 이 종목이 이런 시장이 지속적으로 당분간은 좀 지속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제 조만간 바뀔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아니, 내가 물어봤는데 똑같은 질문 나한테 다시 하면 네. 어떡해.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그 전에는 시장 자체가 2000포인트의 이제 그 상승을 좀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서 좀 단기적인 급락세를 좀 보여주는 흐름들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이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할 수 있는 대형주들이 서서히 나타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화학주라던가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 단기적인 어떤 급등세를 좀 보여줬었고 그다음에 올 초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가지고 업황에 대한 호전 소식이 뭐 이렇게 그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좀 그 하향되는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그런 반면에 IT라던가 뭐 자동차 같은 자동차에 관련주 섹터들 같은 경우는 시장과 상관없이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원화의 강세 때문에 뭐 IT라던가 현대차, 뭐 기아차 같은 경우 단기적인 조정을 보였었지만 그 종목군들도 환율이 어느 정도 좀 바닥권에서 좀 멈춰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바닥권에서 좀 반등을 보여주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사실 시장에 있어서 투자할 만한 종목이 딱히 이렇게 막 이렇게 많아지는 흐름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인 상승을 지속하고 있는 종목군들 같으면 접근하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요.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군들은 사실 바닥이 어딘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쉽게 좀 매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긴 한데 가치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대형주들 중에서도 최근에 어떤 급락세를 보였었던 종목군들 중에서는 PBR, 그러니까 기업 가치의 어떤 기본적인 자산 가치 1배수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그런 종목군들이 서서히 가격적인 메리트를 볼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종목에 대한 부분들이 서서히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조짐들이 좀 나타내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예, 지수에 대한 흐름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주 이제 월요일마다 제가 지수 밴드를 좀 잡아드리는데 지난번에도 1945포인트권에 대한 저점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1945포인트에서 위쪽으로는 1975포인트.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있어서의 밴드 자체의 어떤 그 중심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1985포인트를 빨리 회복하는 모습들이 나와줘야 전반적으로 좀 대형주, 그 다음에 시장의 어떤 심리 자체가 안정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1분기 실적이 마무리 국면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들 같은 경우 실적이 좀 어느 정도 다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이달 말 정도까지가 되면 어느 정도 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끝나고 나면 이제 2분기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올해 전반적으로 1분기 실적을 가지고서 1년치에 대한 예상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좀 산출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어떤 주가 조정 자체가 중기적인 상승을 위한 힘의 비축 과정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있어서의 조정에서도 나름대로 가격적인 메리트라던가 혹은 실적이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쪽으로는 조정 시의 매수 관점을 여전히 유지해도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시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정면 멘토님은 어떻게 시장을 좀 보고 계십니까? 예, 시장에 대해서는 일단 1930포인트대까지는 조정을 좀 염두를 해 두고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아마도 서울경제TV를 꾸준하게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1930포인트대 자리대에서 아마 충분히 매수 포인트를 좀 활용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올라가지 못한,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을 못하기 때문에 밀려 내려오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결국엔 지금 상단 자리대에 저항을 부딪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그 다음에 지지 라인대를 현재 지지를 해주고 하단까지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지수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인버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덱스 인버스를 보시게 된다라면 자, 저항 라인대죠. 저항 라인대가 7,910원입니다. 이 7,910원 자리대를 좀 보게 된다라면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고 다시 재차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이 자리대가 마디 가격입니다. 그 자리대가 7,910원짜리고요. 근데 7,930원까지 오버슈팅이 나오고 난 이후에 주가는 밀려 내려왔죠. 즉 인버스가 고점을 형성해주고 나서 밀려 내려온다라는 얘기는 지수는 반등이 나온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덱스 레버리지가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올라간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지수와 그 다음에 ETF 상품 모두가 다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지금 역지수인 인버스 같은 경우는 고점을 형성했기 때문에 지수는 충분히 좀 반등이 나온다. 근데 이러한 모습을 놓고 봤을 때 지수는 반등이 나옵니다. 지수는 반등이 나오는데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큰 폭의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KCC라든가 네이버 이런 종목군들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결국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식들이나 실적이 좋게 나오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고요. 반대로 지금 GS 리테일이라든가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좋은 기사가 나왔었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7% 이상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자리대는 어쩔 수 없이 시장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만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리대가 실적이 꾸준한 종목군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거래 대금을 보시게 된다면 4조 원대를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흐름들을 보시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6조 원대를 넘어서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최근에 거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도 거래 대금이 4조 원대를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 이러한 얘기는 아마도 상반기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 차별화는 더 심화가 될 것이다 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흐름상에 놓고 봤을 때는 역배열이 있는 종목군들은 단기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의 상황을 만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래소 시장은 어느 정도 이 정도로 좀 봤는데요. 코스닥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거래소와 비슷한 분위기를 좀 연출을 시켜놓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어떤 상승 추세, 그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이 뒷받침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바닥권에서 좀 그 움직임이 좀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 관련주들 그 부품주들의 어떤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면서 접근하거나 이제 매수하려는 어떤 주체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시세적인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어떤 기술적 분석이나 가격적으로는 부담이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주도 세력,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수급이 붙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지속적인 어떤 매수가 빈번하게 일어나 나가면서 그 종목군들 같은 경우 꾸준하게 어떤 상승 흐름을 연결시켜 놓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흐름은 당분간은 지속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그 코스닥 시장 중에서도 이제 IT를 사실 배제해 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격적인 또 메리트가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나 그다음에 내년 정도의 흐름에서 좀 업종이다, 실적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가격권에 도달을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뒤바뀌는 현상 자체가 서서히 나타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지금 조민규 멘토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들,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종목군들 중에. 근데 저는 좀 반대적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되면, 예전에 이 흐름들을 좀 비교를 해서 보게 된다면, 이 터치스크린 쪽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과거에 멜파스라든가 디지텍 시스템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자리대는 상당히 주가가 바닥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 어느 정도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일단 살아남은 기업들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들, 부품주들도 마찬가지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치킨 게임이 진행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쪽은 장기 투자를 하는 부분들은 썩 옳지 않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점차적으로 이제 사양화가 좀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죠. 그 부분들 때문에 옥석 가리기가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마무리는 이 정도로 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장 본격적으로 들었다 놨다 했던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삼성전자였습니다. 금일 삼성전자 홀로 상승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삼성전자가 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들 떠들썩하게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죠. 네. 일단 이건희 회장께서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이 나타났으면서 불구하고 상승을 했단 말이죠. 원인이 좀 뭘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연휴 이전에 그다음에 원화 강세였던 그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락하는 조정들을 좀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였었고, 실질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와 반대되는 어떤 그 시그널들이 좀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어떤 지배구조 개편이 좀 더 좀 발빠르게 좀 진행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그 시장에서 돌았던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이제 중심에 설 수 있는, 물론 이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그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그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그래서 가장 이제 그 시장의 어떤 대표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삼성그룹주 내에서도 가장 큰 어떤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시장 자체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반등하는 그 상승세를 좀 유지해 놓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추세적으로 아주 급등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이어지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 관찰을 좀 해봐야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메리트가 발생을 하고 그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하는 수준에서 반등을 좀 보여줬다는 의미는 시장에 있어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삼성전자 어떤 현재 주가 위치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세히 보시면 삼성전자가 상당히 규칙적인 상승 흐름을 좀 연출시켜 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대략 12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에서 저점을 이렇게 잡고 반등을 보였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132만 원 정도에서 이렇게 반등을 잡고, 그다음에 계단식의 어떤 상승으로 연계시켜 놓고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흐름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지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또 한번 140만 원 초반대와 130만 원 한 중반대 정도에서 이렇게 약간 좀 움직이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한 어떤 부분에서 정재원 전문가도 어떤 생각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삼성전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삼성전자가 최근 오늘 금일 급등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4%, 하루에 4%를 상승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요. 마찬가지로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빼놓을 수는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참 웃긴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 우리나라 이 국민 정서상에 이건희 회장이 좀 위독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 리포트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거든요. 근데 CLSA 창구죠. 크레디리올의 창구에서는 강력 매수에 대한 리포트를 냈습니다. 삼성물산과 삼성전자를 강력 매수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즉 이건희 회장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물러나거나 좀 안 좋게 된다라면 지배구조가 빨리 진행이 돼야게 된다면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에게는 수혜로 좀 따를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부분들은 아닌데, 일단 강력 매수 리포트가 좀 나왔다라는 거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일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삼성그룹주들 자체적으로만 좀 보게 된다라면 상당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수혜가 될 것이고 어떤 부분들이 해가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좀 보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이런 모습들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싶거든요. 그럼 조민규 멘토께서는 삼성그룹주들을 다 포괄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지금 이 지배구조에 관련해갖고 일단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을 것 같습니까? 실질적으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선진국 시장에 다가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군들 같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있겠지만, 어느 정도 또 쉬어가는 흐름, 그 다음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런 종목군들을 통해 가지고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 그 다음에 중장기적인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시장에 대한 질서를 체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뭐 삼성 SDI라든가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합병에 대한 얘기가 나온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좀 조정을 많이 받고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오히려 이제 합병의
시점이 다가오면 다시 한번 또 시장에서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들은 최근에 있어서 나왔던 얘기가 아니라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거의 한 8년 정도 전에도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를 뭐 지주회사로 해가지고 만드는 것들, 그다음에 삼성생명이라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금융 지주회사를 만드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발생을 할 수 있겠고, 그다음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뭐 다른 여타 출자 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얽혀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새롭게 비상장 회사들을 다시 상장을 하고 이러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전체적인 시장에 있어서의 체질을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을 좀 보시죠. 자, 두 번째 핫 키워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대우조선해양입니다. 금일 조금 괜찮은 기사가 좀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락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됐습니다. 장중 8%에 가까운 그런 하락이 나왔는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제 조선업황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좀 높지 않았었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도 그렇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작년 하반기에 사실은 시장을 주도했었던 화학주나 조선주 같은 경우에 이제 지속적인 상승을 보였었는데 실질적으로 업황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흐름들이 있었고, 특히 이 두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과 관련된 부분이 워낙에 좀 크다 보니까 중국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중국에 대한 경기가 빠른 속도로 어느 정도 이렇게 좋아지는 흐름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우려감, 그다음에 실적도 사실은 시장에 대한 기대치보다는 사실 좀 높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시장의 좀 조정을 만들어내는 그런 흐름들이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사실 뭐 긍정적인 리포트, 긍정적인 어떤 뉴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전에 발표됐었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의 어떤 기대치,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어떤 대우조선해양의 기업의 가치라던가 어떤 밸류에이션보다는 상당히 좀 낮은 수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주가의 흐름이 좀 나왔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의 현재 주가를 좀 매수해야 되는 구간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얼마 정도 때면은 좀 매수를 해도 괜찮은 가격인지 한번 봐주시죠. 예, 대우조선해양, 즉 조선 섹터를 통틀어서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힘들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지금 하락 추세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 금일 같은 경우 대량 거래가 좀 동반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러면서 하단권역까지 좀 밀려내렸습니다. 결국엔 이제 내일이나 모레 정도면 하방 경직을 좀 보일 자리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인 분석으로 놓고 보게 된다라면, 또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금일 기관 쪽에서 약 120만 주 가까이 대량의 매도를 했죠.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도 24만 주가 넘는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됐습니다. 근데 쭉 살펴보면 기관 쪽에서 대량으로 매도가 나왔을 때 거의 바닥에 근접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종목별로 보게 된다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좀 하방 경직을 보일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 자리대에서 좀 매수를 해야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만약에 조선 섹터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라면 현대 미포조선을 매수하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대우조선해양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조민규 멘토님은 어떠세요? 예,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일단 조선주 자체를 전반적으로 좀 안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특정한 종목이나 기업에 대한 선별적인 그런 부분들을 고르기보다는 아직까지 실적이 훨씬 더 좋은 종목군들이 시장에 많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적보다 저평가된 기업들이 많으니까 물론 이제 특정한 업황이 부진하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을 보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아니라, 일단 지금보다는 어느 정도 좀 가격적인 안정, 그다음에 확실하게 업황이 좋아지는 모습들을 확인한 이후에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전반적인 조선주들의 어떤 밸류에이션이 싼 구간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한다고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가격적으로 하락은 해 보이지만 밸류에이션적으로 측면으로 본다고 한다면 과연 이 구간대가 가격적으로 정말 싼 구간이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구간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인 조정이 조금 더 진행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사실은 좀 이런 말씀 드릴 때 좀 기분이 상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시각적으로 보이는 가격이 싸게 보이는 이런 착시 현상에서 좀 탈피를 하시고 대부분
단기간에는 조선 업종 쪽으로 접근하시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번째 핫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핫 키워드는요, J콘텐트리네요. 오늘 J콘텐트리가 7% 가까운 상승으로 마무리가 좀 됐는데요. J콘텐트리가 아무 얘기가 없는데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일단 특징주로 제가 꼽았는데요. 과연 이게 뭐가 있어서 꼽은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좀 왜 올랐을까라는 궁금증이 있단 말이죠. 네. 혹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이제 그 특징주를 선별을 하면서 삼성전자나 이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사실 시장에 어떤 건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이 있었죠. 주가에 대한 변동폭도 컸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J콘텐트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떠한 이슈가 있을까, 뭐 시장의 어떤 중심에 서가지고 어떤 신고가를 내면서 어떤 가격적인 급등세를 보여주는 종목군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는 정재훈 정재훈 멘토가 아마 이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J콘텐트리에 관련된, 주가 상승 이유, 원동력,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J콘텐트리도 사실 왜 올랐을까라는 고민, 딱히 답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좀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면 이 엔터주들, 즉, 놀자주들이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하죠. 컨텐츠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서서히 좀 순환매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J콘텐트리가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국민연금 쪽에서 비중을 좀 확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이 J콘텐트리가 중앙일보사가 일단 최대 주주로 좀 있단 말이에요. 중앙일보사가 최대 주주로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에 주주 명부를 좀 보게 되면 홍석현이나 홍정도 이렇게 주주 명부에 올라와 있단 말이죠. 아무래도 이 삼성 쪽과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연관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는 그런 오늘 하루가 좀 됐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더라도 지금 하락 추세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얘기죠. 결국엔 거래량이 좀 동반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하락 추세대를 넘어갔다라는 얘기는 이제 서서히 바닥을 탈피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결국엔 어떠한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상승에 대한 이유를 찾기 나름이죠. 결국엔 어떠한 이 모멘텀으로 다가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 J콘텐트리를 서서히 이제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그럴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엔터주들 아직까지는 저는 봐도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엔터주들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뭐 YG 엔터라든가 SM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마 네트워크스가 있었죠. 아마 더 가겠죠. 더 가겠는데 왜 갈지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바로 중국 시장입니다. 새로운 중국 관련주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터주들, 즉 놀자주들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핫 키워드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이제 우리 멘토들의 수익률 살펴봐야 되겠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5월 12일 월요일 막상막하 투맨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보죠. 먼저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총 5종목이 편입되어 있는데요. 사마 네트워크스가 오늘장 2.92%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90.5%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종목 모두 보유 의견 주셨네요. 다음은 조민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종목을 포트폴리오 신규 종목 편입 준비로 지난 29일에 매도 의견을 주셨었죠. 5.2%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매도 확정 처리가 됐고요. 나머지 4종목은 보유 의견 주셨네요.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오늘장 수익률 베스트 먼저 2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세기 멘토의 쌍용 머티리얼이 23.1%를 기록하며 여전히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3위는 예병군 멘토의 바텍이 23%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3위는 예병군 멘토의 바텍이 23%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4위는 김용준 멘토의 동국 SNC가 18.4%를 기록하고 있고요. 5위는 조민규 멘토의 리노스가 18.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정재훈 멘토의 사마 네트워크스가 90.5%를 기록하며 부동의 1위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정재훈 멘토가 누적 수익률 100%를 돌파하며 109.3%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예병구 멘토가 37%로 2위를, 조민규 멘토가 35.2%로 3위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내일장 포트폴리오 순위에는 어떤 변동률이 생길지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들의 내일장 수익률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 히든카드 시간이죠. 그 전에 제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조금 거만하게 좀 보겠습니다. 자, 사마네트웍스 90%, 3,000원이 일단 넘어갔습니다. 아마도 목표가를 3,2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을 겁니다. 무난하게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급이 일단 상당히 좋습니다. 외국인 연속적인 순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요. 기관 쪽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지난 시간에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모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4,200원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좀 성장성을 좀 갖추고 있다라는 부분들, 즉 바로 중국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중국 시장에 대해서 충분히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결국엔 이 사마네트웍스를 조금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차이나 하오란이에요. 차이나 하오란이 아마도 지난주에는 거의 마이너스 10%까지 내려왔었습니다. 손절가를 위협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아마도 손절가를 터치한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다시 재편입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었죠. 2분기, 3분기, 4분기 좋아질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공장 가동, 새로 공장 증설을 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보다 종이 사용량이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성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손실권역이지만 아마 내일 정도면 빨간색으로 물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보유 관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는요, 이건창호입니다. 이건창호도 마이너스 2.6%인데요. 제가 여기에서 하츠라는 종목군들 좀 소개를 시켜드렸었죠. 탄력이 좀 둔화가 됐기 때문에 대안주 성격으로 이건창호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건자재 쪽 섹터입니다. 아직까지 리모델링 관련주들 죽지는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 PBR이고요. 올해 턴어라운드가 가능하고, 그렇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외국인 쪽의 매수세가 큰 물량은 아니지만 간간히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놓고 봤을 때는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좀 보셔도 좋기 때문에 보유 의견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세아제강입니다. 대형주로는 지금 제가 이 막상막하 투맨쇼에 처음 포트를 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아제강이 4%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신고가입니다. 아마도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된다라면 이 세아제강은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철강 섹터라고 해서 다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세아제강은 나름대로 모멘텀을 가지고 있죠. 지금 관세 부분들, 관세를 피해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이, 수출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어떤 거? 관광이죠. 관광 부분들이 충분히 수출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보유다. 그리고 맨 마지막 더존비즈온입니다. 강보건영이죠. 2.4% 수익 중인데요. 지금 시장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라면 컨텐츠 쪽, IT 쪽에서는 하드웨어 쪽이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들 하드웨어 쪽은 반도체 장비 쪽이나 이런 쪽은 강한 모습들이지만 대부분은 이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빅데이터라든가 클라우딩 이런 소프트웨어 쪽에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러한 모습들, 사물 인터넷이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아마도 빅데이터 관련주들도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좀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개해드리는 히든카드 먼저 키워드부터 보죠.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코스피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수고요. 세 번째는요, 유통입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거래소 종목을 준비를 했다라는 거. 중소형주 갔다가 소형주 갔다가 코스피라고 하게 되면 조금 그렇죠. 아마도 조금 괜찮은 좀 큰 종목이다라는 거. 그리고 내수 관련 섹터입니다. 내수 관련 섹터인데요. 지금 시장은 내수 관련주들이 나름대로 좀 탄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한 차례 상승을 했다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 시도를 준비 중인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좀 유통 쪽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기업은 나름대로 뭐 괜찮습니다. 괜찮기 때문에 일단 종목 추천 히든카드로 좀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바로 제가 준비한 종목은 바로 CJ 대한통운이 되겠습니다. 자, CJ 대한통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 대한통운을 보시게 된다라면 여러 가지 이 물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택배, 해운, 항만, 하역부터 시작을 해서 포워딩까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상당히 좀 많은 부분들, 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미미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사업 영역에서는 좀 배제를 했습니다. 그 중에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물류 쪽입니다. 물류 쪽이라는 게 잠깐 물류란이라고 소개가 좀 돼 있었죠. 발생지에서 소비지까지 수송이나 하역, 보관, 유통 등등 물정 유통과 이에 관련된 행위 전반적인 이 활동을 가리킨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물류에 관련돼서는 CJ 대한통운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류 창고에 대한 전경입니다. 상당히 좀 크죠? 물건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이런 모습들.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겠지만 홈페이지에서 제가 캡처를 따온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의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걸 왜 했느냐? 물류에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준비했다라는 거죠. 자, 컨테이너 하역에 대한 물동량 추이를 좀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물 컨테이너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감소가 됐었죠. 2012년도 하반기 때 고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증가가 되는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소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면서 2013년도 1분기 이후에 점차적으로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1분기 때는 번쩍 한번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즉 경기가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물동량에 대한 증가 부분들은 나타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물동량이 늘어난다라고 해가지고 실적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큰 물량이 나와야 줘야 된다라는 거. 유가나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좀 받겠죠. 유가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렇다면 컨테이너에 대한 물동량 추이가 지속적으로 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자연적으로 실적은 좀 증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벌크에 대한 하역 물동량 추이를 보시게 된다면 벌크 쪽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확연하게 증가가 되는 부분들이 눈에 띄실 겁니다. 결국 바닥을 치고 나서 화물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점차적으로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즉 CJ 대한통운의 첫 번째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 포인트로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화면은요, 택배 터미널의 전경입니다. 자, 택배 터미널. 사람이 상당히 좀 많아야 되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죠. 전자동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만큼 이게 지금 현재에서 잘 나가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를 활용을 해서 이미지를 캡처해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왜 했을까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되겠죠. 갑자기 뜬금없이 모바일 쇼핑에 대한 시장 규모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모바일 쇼핑 시장을 보시게 된다면 2010년도 상당히 미흡하게 시작을 했으나 2014년도 같은 경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면 모바일 쇼핑하고 CJ 대한통운하고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조금 더 지나보면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바일 쇼핑에 시작해서 TV 홈쇼핑까지 보게 된다면 이 모바일 쇼핑 그리고 TV 홈쇼핑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각종 이 쇼핑 채널에 대한 성장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쇼핑하는 것뿐만 아니라 TV 홈쇼핑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을 활용하는 거나 결국은 이용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가 늘어날까요? 바로 이게 늘어나겠죠. 택배의 물동량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죠. 여기에 한 가지 호재가 더 있습니다. 단가가 2013년도에 바닥을 찍고 나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앤드 택배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택배 물동량은 늘어나고 택배 단가 또한 마찬가지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매출이 증가가 되겠죠. 그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단순하게 우리 딸내미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또 하나, 자, 택배 물동량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 4분기 때가 가장 많이 늘어납니다. 근데 지금 과거에 대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면 1분기 때나 2분기 때의 흐름들보다 월등히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거, 잘 나간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택배 터미널 가동률 추이 볼 거 없죠?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잘 나가고 있다. 택배 사업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내일장부터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트를 짧게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가네요, 삼화네트워크스. 자, CJ 대한통운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 대한통운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과거에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작년도 하반기 때 저점을 형성해주고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전고점에 대한 저항대를 받고 다시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이죠.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라면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저점 이 자리대를 이탈해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추 이중바닥을 형성해주고 난 이후에 단기적으로 좀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마도 61선을 안착해주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즉 전고점을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월봉 차트를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종목도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형 바닥형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가격적인 전략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종가가 11만 1,5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매수 포인트는요, 10만 9,000원 매수 포인트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짧게 전고점 자리죠. 11만 9천원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도 마찬가지로 좀 짧게 잡았습니다. 10만 4천원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재훈 멘토였습니다. 예, 조민규 멘토가 준비한 다음 내일장의 핵심적인 종목은 무엇이 될까요? 그 전에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한번 살펴보도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니 테스트가 뭐 매수가 이하에서 약간 좀 내려와 있는 모습인데요. 단기적으로 약간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떤 성장성을 탑재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오히려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추가적인 수익이 가능할 수 있겠다. 좀 짧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LMS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부품, 그 다음에 태블릿 PC 부품 관련된 부품주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주가에 대한 흐름을 보면 한번 상승한 이후에 계속해가지고 그 자리대를 좀 지켜놓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분기 실적, 그 다음에 올해 상당히 큰 폭의 성장을 또 이룩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제가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25,500원 그 이후도 이상도 가능할 수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뭐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할 생각은 없기 때문에 보유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지난번에 이제 차익하고 매도가 됐죠.
있죠. 그다음에 리노스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뭐 우상향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시장의 어떤 핵심적인 모멘텀을 받고 있는 이슈를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롭게 편입했던 게 대림 비엔코라는 회사인데 짧게 좀 설명해드리면요. 대림 비엔코, 옛날에 이제 대림요업이라는 회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욕실 쪽에서 이제, 변기, 그 다음에 그 세면대, 뭐 이런 걸 만드는 회사고, 비대,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 들어서 어떤 건축 관련된 리모델링, 그 다음에 건자재 부품과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주가 흐름이 좋다 보니까, 대림 비엔코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보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지만, 회사의 어떤 기업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정 없이 상당히 좀 자리대를 잘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고점을 지속적으로 돌파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짧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장의 핵심 키워드 어떤 종목인지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가격 메리트입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중국 투자의 수혜. 네, 세 번째 키워드는 IPO네요. 예. 첫 번째는 이제 가격 메리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 투자의 수혜, 세 번째 이제 IPO라고 짧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떤 기업일지 말씀드리기 전에 키워드의 간단한 내용부터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메리트라는 건 사실상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매력적인 가격대로 다시 도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인데 사실 중국과 관련된 투자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나 준비된 자료에 대한 부분들하고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계속해가지고 어떤 시장의 어떤 중심에 서고 있는 국가가 이제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계속해가지고 이쪽 사업에 있어서의 투자가 집중적으로 좀 이어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IPO는 기업 공개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를 추가적으로 주식시장에 상장을 했을 때 그에 따른 어떤 가치적인 차익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키워드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네, 동아 엘텍입니다. 네, 동아 엘텍. 제가 지난번에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다가, 물먹은 종목입니다. 하지만 다시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했다는 판단이 들어서, 히든 카드로 다시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했고요. 기업에 대한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어떤 그 이슈들이 지금 내재되어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짧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중국 스마트폰 점유율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그 대표적인 스마트폰 기업을 보면 이제 삼성전자하고 이제 애플을 계속해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국 내에서의 어떤 스마트폰 점유율을 본다고 한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 1분기 때 18.5%에서 지금 한 0.5% 정도 감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레노버 같은 경우에는 11.10%에서 약 12%대로 올라서는 분위기. 그다음에 특히 이제 제2의 중국의 어떤 애플사라고 불리우고 있는 샤오미 같은 경우 3%에서 11%대로 좀 올라오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9.1%에서 10%, 그 다음에 하웨이 같은 경우에는 12% 약간 좀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와 애플을 합치게 되면 한 28% 점유율인데, 중국 내에 있는 업체들, 대표적인 업체들 한 세 군데만 합치더라도 지금 한 30% 정도 가까운 점유율로 넘어서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국 내에 있어서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그 시장 점유율 자체는 삼성과 애플이 주도하는 것들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중국에 있는 본토 기업들이 그런 시장 파이를 좀 이어져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긍정적인 흐름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우리나라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에 진출하느냐, 중국 내에 진출하지 못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IT 업계에서는 새로운 생존 게임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투자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동아일텍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검사 쪽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옆에 보시면 이제 가장 큰 회사가 이제 BOE라는 회사죠. 작년도에 이제 2013년도에 장비가 발주가 됐고요. 올해서부터 이제 양산이 진행이 되어지는 흐름들인데 양산하기 전에 사실상 이제 검사에 대한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이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동아일텍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쭉 보시면 2014년도에도 꾸준하게 중국 쪽에서는 장비 발주가 일어날 걸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이제 올해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까지도 연속적인 어떤 그 추가적인 수주의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동아일텍의 기본적인 어떤 그 수혜, 그다음에 매출에 대한 성장과 실적에 대한 성장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에 대한 내용은 뭐 저번에도 한번 짧게 설명드렸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LCD 그다음에 OLED 디스플레이를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적인 부분을 쭉 보시면요, 꾸준하게 실적적인 외형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회사 이제 선희 시스템하고 동아일텍의 어떤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년도에 이제 900억대 이상대까지 연결 기준에 대한 매출액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실질적으로 처음으로 이제 100억 원 이상 넘는 영업이익을 이제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000억 원을 넘기는 매출을 이제 발생을 시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대략 한 140억 정도 실적을 낸다고 한다면 충분히 실적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치적인 측면도 상당히 좀 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 이제 주가가 최근에 있어서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치적인 측면에 더 싼 국면의 가격적인 메리트가 이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회사가 갖고 있는 게 현금 가치가 480억 정도 가지고 있고, 지금 선희 시스템 지분 가치가 주당 한 1만 원 정도 환산하게 되면 350억 정도. 그래서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과 선희 시스템의 어떤 지분 가치만 합산하더라도 83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선희 시스템이 이제 IPO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 상장을 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평가된 국면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지난번 같은 경우는 한 750억 정도였었는데, 그때보다도 현재 가치가 훨씬 더 싸게 거래되는 이제 가격대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중기적인 가격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한 15,000원대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수 있겠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으로 차트를 좀 보시면요. 예, 동아일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9,000원 정도의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다가 단기간에 연휴 이전에 단기간에 좀 조정을 보여주면서 약간의 조정 흐름을 보여주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지금 현재는 8,000원 초반에서부터 대략 한 8,200원 정도 구간에서 나름대로 좀 가격적인 저점을 좀 잡아내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정도 구간에서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발생을 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8,15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12,000원, 예, 손절가는 7,600원 정도라고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방송이 실시간으로 이제 진행을 되다 보니까 많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동아일텍 말고도 이와 관련된 핵심적인 종목이 또 있는데, 지금 포트폴리오가 꽉 차게 있다 보니까 종목에 대한 설명들을 잘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 8시 반부터 샘플러스에서 제가 이제 무료 공개 강연회를 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공개 방송에 참석을 하시면 최근 들어서 어떤 시장의 흐름, 그다음에 제가 탐방을 갔을 때 이 기업들을 느끼고, 그다음에 그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방송상에서는 말할 수 없는 내용들도 사실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일 8시 반 샘플러스에서 온라인 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전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조민규 멘토의 동아엘텍이었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저희는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